그때 우리가 이게 비누고개야. 이게 바로 비누고개. 이게 비누고개고 이게 비누고개. 탕정면 용두리 비누고개. 지금은 대부분 도로로 변했지만 당시 이곳은 탕정면 주민들이 부역을 했다는 혐의를 쓰고 끌려와 희생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없어진 거야. 다 파서 그때 유골이 여기 있었는데 다 없어진 거야. 진실 화요일은 아산 지역 주민들이 인민군 점령 시기 부역 혐의로 1950년 9월 말부터 1951년 1월 초까지 온양경찰 소속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아산시는 탕정면 용두리 비누고개에서 희생된 민간인 유해 발굴을 실시했지만 안타깝게도 유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쪽을 피해 다녔죠. 다닐 일도 없었지만은 더 안타까운 게 그 원체 많이 훼손이 돼서 한 분도 수습 못 해드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산의 동남쪽에 위치한 배방읍. 이곳은 해발 약 250m 고도의 성제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배방면 일대에서 연행된 주민의 일부는 이곳 성제산에서 희생됐습니다. 성제산에는 4km 길이의 방공호가 조성돼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집중적인 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아산 지역 민간인 학살의 경우 일가족이 모두 희생된 사례가 많았는데요. 당시 2살의 어린 나이였던 맹어코 씨. 아버지가 인민군 점령기에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고 그 일로 가족 9명이 희생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그하고선 고모가 2분, 그러고 삼촌이 2분. 온양경찰서에서 대전경찰청으로 이송됐던 어코 씨의 아버지는 조사 끝에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서야 9명의 식구가 학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아버지 역시 화병을 앓았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제산 방공호는 당초 인민군이 미군 상륙 등을 대비해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복이 된 상황에서 배방면 주민 학살 장소가 돼버린 것입니다. 진실화해의 조사에 따르면 배방지서 옆 창고에 감금됐던 배방면 주민들은 청년방위대 혹은 향토방위대원의 주도로 새끼줄에 묶여 방공으로 들어가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들 방위대원이 주민에게 총격을 가했고 쓰러진 사람들은 방공호에 그대로 묻혔습니다. 그냥 다니다가 한번 와가지고 여기서 뼈도 내가 발견했거든. 무서워서 일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친척이나 가족들이 거의 없으니까 어떻게 시신 수습이나 이런 엄두도 못 냈겠네요. 엄두도 못 냈죠. 지금 배방 창고에서 한 300명이 같이 와서 끌려서 여기 와서 집단 학살된 사람 중에 시체를 수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 여기 묻혀 있는 거예요. 당시 배방면의 또 다른 희생지 중 하나였던 설화산. 아산 지역에서는 수복 이후 인민군에게 부역했던 주민들을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희생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이듬해 1월, 이른바 일사후퇴 당시까지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은 아산시 지원과 시민 모금을 통해 배방읍 설화산을 중심으로 유해 발굴을 실시했는데요. 모두 208구의 유해가 나왔습니다.
발견된 희생자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였고 나머지는 60대 이상의 유해로 나타나 부역 혐의자 가족이 대규모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요. 또 비녀와 구슬 등 발굴된 유품 역시 여성과 아이들의 용품이었고 당시 아군들이 사용했던 애몽과 칼빈 소총의 탄두와 탄피도 발견됐습니다. 전투 능력이 거의 없거나 실제적으로 그 전투 행위에 가담할 수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학살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아마도 뭐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어르신들, 노인들의 아들이나 또 부인들의 남편, 아이의 아빠가 사라진 상태에서 가장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가족들을 몰살시킨 그런 현장입니다.